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1년 전 오늘 비상계엄 즉 내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역시 조희대입니다. 내란 공범 조희대답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마르고 닳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영하 9도입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9시에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라 할 수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당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김영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 왜 김건희의 집 또는 사무실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영장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장 사본은 김영선에게 전달됐다가 보수 유튜버를 거쳐서 코바나 컨텐츠로 흘러간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자신들 관련 수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혹시 진술 맞추기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가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수사 정보를 미리 공유받은 정황이 있어서 특검은 수사 외압과 무마 의혹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국일보 기사 주목됩니다. 내란 1년을 맞아서 특별한 기획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읽어낸 문장입니다.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을 어둠 속에 가둔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일보는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980년 전후 계엄 검열로 삭제됐던 기사 352건을 복원해서 공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352건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의 밤, 5.18의 비극, 노동경제 민생의 진실은 모두 국민을 동요시킨다라는 이유로 지워졌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이죠. 검열단에서 일했던 사람의 아들이 지금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보관해온 자료 덕에 그날의 기록이 46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들이 제때에 보도됐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권고인데 경고로 읽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폭력 사태를 불렀던 남녀공학 논의 아니었습니까? 수기 조사 결과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이 75.8%로 가장 높았고 타운홀 미팅과 전체 설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학 전환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지만은 학생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75.8%가 동의했다면은 분명히 학생의 의견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75.8% 앞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기조사에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동일 비율로 참여해서 학내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원, 교수 그리고 동문은 압도적으로 공학 전환에 찬성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반대하니 그 논의를 멈춰라 이런 얘기일까요?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비판하며 8천 동덕인 총투표를 통해서 학생 의견을 다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학생 의견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폭력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동은 폭동입니다. 예, 제발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자, 최종 결정은 총장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총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라움, 왜 이러죠? 리움이죠, 리움. 죄송합니다.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합니다. 4,070억 규모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20.82%로 올라가서 지배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증여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최소 2,440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홍라희 명예관장이 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이미 약 1,475억의 상속세를 낸 바가 있어 한 세대 동안 동일한 지분에 부과된 세금만 약 4천억에 달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서 이번 증여는 이재용 회장 중심의 지배력 재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 12조 원을 연부 연납 중이면서 이재용 회장은 핵심 지분을 유지한 채 배당과 주식담보대출로 세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토스의 핵심 서비스인 1원 인증을 둘러싸고 회사와 창업 멤버 간의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창업 멤버들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토스 모 회사 비바리 퍼블리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 COO, 즉 전 최고 운영 책임자 양모 씨와 개발자 출신의 김모 씨는 자신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여했다며 약 33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존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두 사람이 발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해서 특허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서 이 같은 직무 발명 소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TV 뉴스 리뷰 이어가지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의 마라톤 심사를 마친 지 5시간 만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추경호 의원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란 청산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길 전망입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란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외신만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례적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3월 조지호 경찰청장 기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직접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핵심 사건들을 배당받은 지규현 재판부는 내란 사태가 터지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총 4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했는지, 정치인 등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시도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증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법정에 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증언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20분가량 앞둔 어젯밤 11시 40분. 국회가 역대 최대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마감 시한을 11분 앞두고 예산 부수 법안 의결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 합의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 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 여야 의원들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개발자였다고 답했습니다. 팀이었어요? 혼자 했어요?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개발팀에?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은 아니었었고 그럼 뭐예요? 개발자,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인증 시스템 개발팀의 경우 쿠팡 소속 직원 여러 명이 각각 역할을 나눠서 맡는다며 유출 용의자가 1명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